안녕하십니까. 루킴 칼럼. 오늘은 안철수를 밀어야 국민의힘도 산다,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7일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확실하게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윤석열 사태로 곤두박질 쳤던 민주당 지지율은 2달 만에 다시 반등을 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금 서울, 부산 모두 자당시장의 추악한 성추행 사태로 수백억 예산을 들여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고도 가증스럽게 당헌을 바꾸면서까지 후보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그야말로 목숨 걸고 다시 자리를 차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가덕도 공항과 신항만 건설 카드를 가지고 판세를 뒤집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4차 재난금 보편 지급과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을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능성이 있건 없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건 말건 어떻게든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저열하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야당 쪽에서는 도대체 무슨 전략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조용하고 숨죽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야당이란 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을 빌미로 들어선 문 정권과 민주당이 지난 4년간 국정 파탄을 일으켜도 그야말로 찍소리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유권자가 볼 땐 정말로 한심하고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문 정권과 민주당은 지난 4년간 4대 파탄을 일으켰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온 한미동맹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북한의 핵 보유 야심에 끌려가는 행보를 함으로써 안보 파탄을 야기했습니다. 둘째는 가까운 일본과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과거사에만 매몰되었고, 또 중국의 오만한 외교 행태에 비굴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굴종 외교의 오명을 쓰는 외교 파탄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4가지 대책을 내놓고도 부동산 문제를 전혀 해결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켜서 민생 불안과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침으로써 사회 불안을 조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법의 정치화와 검찰의 정치화를 노리고 정권의 비리를 감추기에 급급하면서 민주주의의 토대인 법치의 문란을 가져왔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재인 정권은 진보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안보, 법치를 모두 퇴보시킨 무능한 정권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번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에서 본때를 보여주어서 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무능하고 타락한 현 정권을 심판하고 교체할 야당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자기가 제일 야당이네 하고 있지만 그들을 야당이라고 인정하는 국민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은 부산, 경남은 물론이고 대구, 경북에서도 국민의힘이 야당 역할을 정말 더럽게 못한다는 원성이 차갑게 얼어붙은 겨울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년간 자기 반성, 자기 혁신, 자기 개혁 하나도 없었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지지를 지금까지 못 받았고 지난 4.15 총선에서 대패를 했고 현재까지도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반성과 자기 개혁 없이 무슨 서울을 되찾고 무슨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진단해 보건대 현재 국민의힘의 상태는 DC 상태 같습니다. DC는 디멘시아 케어 센터의 약어로서 치매 요양원이라는 뜻입니다. 꼭 그렇습니다. 김종인은 거기에 있는 치매 환자 가운데 반장 같고요. 초기와 중기 사이에 치매 환자들은 아래 4가지 증상을 보입니다. 첫 번째,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그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김종인 씨와 국민의힘의 상태가 꼭 그렇습니다. 두 번째, 치매 환자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내 집이 어딘지, 몇 동 몇 호인지, 출구는 어디인지 동서남북 방향을 못 가립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위험한 상태에 처해집니다. 지금 김종인 씨와 국민의힘이 꼭 그런 모양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못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외부인을 못 알아보고 직계 가족만 겨우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5남 3녀 아들, 딸이 많아도 그중에서 장남 하나만 달랑 기억하는 그런 상태까지 갑니다. 또 그 상태가 지나면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지던가 등등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지금 김종인 씨와 국민의힘의 상태가 그런 모양 같습니다. 바로 가까운 외부에 안철수라는 구원자가 있는데, 국민의힘을 살려줄 안철수라는 닥터가 있는데 전혀
그 외부 인물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치매 상태입니다. 네 번째 치매 환자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웃지도 않습니다. 지금 김종인 씨와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처럼 심각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 국민의힘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나오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걸 못하면 김종인, 국민의힘 모두 눈을 감아야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오는 3월 진달래꽃 피기 전에 2월 말까지 적어도 지금 나와 있는 자당의 서울시장 후보 전원을 사퇴시키고 야권 전체의 서울시장 후보를 안철수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과의 총체적인 대대적인 선거전에 돌입을 해야만 합니다. 무슨 원샷 경선, 투샷 경선, 이제는 그런 거 다 집어치워야 합니다. 그럴 시간도, 그럴 여유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 정권을 되찾기엔 너무나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지금 너무 강력한 대책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따지고 지지고 볶고하다가 서울시장은 다시 저들 문바이 손에, 저들 운동권 정치인들의 수중에 넘어가고 맙니다. 현재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김종인과 국민의힘 소속 102명 의원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보궐선거 후보들도 깨닫고 행동에 나서야만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욕을 부리면 야당 다 죽습니다. 야권이 죽으면 이 나라와 국민이 또 고통을 받습니다. 이제 국민의힘과 안철수 측은 이것을 합의하고 실행에 반드시 옮겨야 할 것입니다. 합의 내용은 첫째,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는 안철수로 정한다. 선거운동은 야권 전체가 합동으로 한다. 둘째, 내년 3월 대선 후보는 반드시 국민의힘에서 만들어내고 전 야권이 공동협력 지원한다. 끝.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치매센터에서, 치매요양원에서 살아나올 뿐 아니라 새로운 정권 창출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야권과 국민이 함께 살아나고, 이 방법은 국민과 국민의 힘과 전부 함께, 그리고 국가와 함께 윈윈을 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위기에 빠졌을 때 새로운 꿈을 꿔야 합니다. 정치의 상상력, 선거의 창의적인 상상력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는 꿈, 그것이 지금 한국 야당과 야권 전체에 필요할 때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저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루킴 칼럼입니다.